라이브. 나는 살아있다. 아니, 살아야만 했다. 2020년 5월 13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즉 AML을 진단받고 2년이 지난 현재 I am live. 나는 살아서 오늘 7월 30일 3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AML 환자의 대부분이 그렇듯 나에게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였다. 열이 나기 시작한 전날까지도 근력운동과 스피닝을 탈 정도의 체력이었으며 평소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했다. 발병 후 처음 3달 동안 나는 정말 광야에 놓인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었다. 열이 나서 조퇴한 지 5일 만에 AML을 진단받고 끌려가듯 바로 다음날 무균실에서 항암을 시작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못 받았다면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단다. 또한 유전자 검사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 하필 그것도 변이를 잘 일으켜서 치료가 어렵다는 FAT3 타입이었다. 이후 3달 만에 퇴원할 정도로 1차 관해 유도요법은 힘들었고 길었다. 암세포 수치도 높고 젊고 건강한 편이라 좀처럼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스로 블라스트가 0이 되었지만 결국 1차 관해가 안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이때 백혈병 선고보다 더 좌절감을 느꼈다. 연이어 독한 항암을 들이부어서 그런지 몸이 버텨내질 못했고 2차 항암을 하고서는 온갖 항암 부작용이 시작되었다. 위장이 모두 헐어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으며 얼굴 피부 봉화지겸에 고름이 차기 시작했다. 연이어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되었고 폐혈증으로 인해 중환자실 이식 직전까지 갔었다. 나는 살아야만 했다. 인 상황이기 때문에 3달 내내 무균실에 갇혀 있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불안감과 나쁜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왜 울어야 하나? 살면 되는데. 나는 완치해서 2발로 당당히 이 병원을 나가서 내 하나뿐인 아이를 만나야 한다. 5살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 곁에 있어주자. 라는 목표가 있으니 흔들릴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차 항암이 끝나고 3달 만에 퇴원하여 다음날 생일을 집에서 맞이할 수 있었다. 퇴원해서 집에 온 날 5살 아들의 첫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아이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음에도 10kg가량 빠진 앙상한 외모와 빡빡머리, 눈썹이 다 빠진 나의 모습을 보고 반갑지만 낯설어서 할머니 뒤로 숨어버렸다. 퇴원하고 집에서 지낸 지 3일 만에 응급실을 통해 다시 입원하였다. 3일 만에 재입원. 아이와의 다시 이별. 너무도 허무했다. 하지만 신은 나를 홀로 광야에 두지 않았다. 이제까지 비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공여자 구하는 등록도 못 해놓은 상태였다. 친형제와 유전자가 맞을 확률은 25%. 형제가 하나뿐인 나는 오빠가 맞지 않을 경우 2순위가 타인이었다. 타인도 못 구할 경우 3순위가 반일치인 부모 자식인데 나이든 부모 중 보통 출산한 엄마는 제외하고 아빠의 조혈모를 이식받는다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뇌출혈 환자라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았고 항암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기에 부디 타인 중에 공여자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다 정말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단 둘뿐인 남매인 오빠와의 100% 유전자 일치란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AML 진단받은 지 5개월 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끝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식 후 각종 부작용 및 이식 편대 숙주병 등으로 여러 고생을 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숙주도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이다.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다. 투병 중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은 인복이었다. 사실 결혼 생활 동안 싱글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병 후 무조건적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며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투병 중이거나 회복 중인 환우들에게, 힘겨운 광야를 지나며 터널 속에 있는 환우분들, 저 또한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재발할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지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치할 거라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혹여나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몫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운의 암 중 하나가 백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도 내가 막 살아서도 아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저보다 더 힘든 치료 과정을 겪은 환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억울할 수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지지 못한 것과 상황에 불만 갖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를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에 집중하여 감사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발병하고서 치료 과정 중 힘들면 목 놓아서 아이처럼 우세요. 울고 또 울고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저는 회복하는 단계에서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미술치료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개인 상담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아이 사진만 찍어주었지 제 자신은 잘 찍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진 찍는 것을 즐겨합니다. 머리, 눈썹 등이 다 빠지고 볼품 없을 때도 일반인 같아진 현재 모습도 틈틈이 찍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것 또한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오늘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발병하고서 인생의 관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가치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오늘 하루하루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날입니다. 언제 지나가나 싶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웃으면서 사진 보며 이야기할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새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